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최근 제가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카타르 월드컵 지원위원회의 초청으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벌어지는 카타르를 다녀왔습니다. 대개막이 1년도 안 남은 지금 카타르에서는 프레 월드컵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2021 피파 아라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전세계 축구 전문 기자들을 초청해 자신들의 월드컵 준비 상황을 알리고자 이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저 혼자 초청을 받았는데요. 괜히 뿌듯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카타르 입국 2일차에 경험한 카타르 축구협회 견학입니다. 이곳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의 준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 쓸 경기장 조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8개 경기장 중 6개 구장만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자꾸 따라오라고 해서 못 찍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에서 마련한 비디오를 영상에 넣을 계획인데요. 이 영상만으로도 카타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물사일 스타디움의 조감도입니다. 굉장히 레코드판처럼 생긴 느낌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독특한 느낌이에요. 빗살 무늬가 되어 있고, 이게 도로 월드컵 경기장,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축구 전용 구장인데, 이 경기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 이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이 가장 큰 축구 전용 구장,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 구장이 됩니다. 이곳은 알 와크라에 자리한 알 자누브 스타디움이고요. 도하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알 와크라 지역은 도하의 남부 지역인데요. 예전에 2011년 아시안컵 때 한국이 그 알 와크라 FC의 홈구장을 연습 경기장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열악한 무슨 공설 운동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완전 알 와크라 FC가 완전 개탔네요. 이곳은 킹 칼리파 스타디움입니다. 제가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중 유일하게 가본 곳입니다. 2011년 아시안컵 당시에 개막전과 결승전이 열렸고요. 이곳은 축구 전용구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이 경기장에서 좀 이따가 에어컨 스타디움을 공개를 할 거래요. 이 시스템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스파이어 존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고향 찾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곳은 알라이언 스타디움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알라이언 스타디움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아까 알 와크라 스타디움도 개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장의 가장 특징은 그 밑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철로 된 웨이브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정보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경기장 외벽을 이렇게 둘러싼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곳은 알 투마마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에 카타르 에미르컵 결승전을 열었는데 이곳에서 알사드의 정우영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첫 번째 골, 개장 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켜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곳 카타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하 시내에 자리한 라스 아부드 스타디움인데요. 이 경기장은 이 다른 이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스타디움 974라고 불리는데 컨테이너 974개를 조립해서 만든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은 대회가 끝나면 철거가 될 예정이고요. 이 자재들은 아프리카의 적야벌 국가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장의 좀 백미는 이 윗면이 아니라 이 옆에 컨테이너 보이시죠? 이 경기장 실제로 한번 가볼 예정인데 굉장히 이색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People will com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join together at a historic moment. The first FIFA World Cup to be held in the Middle East and just the second in Asia.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의 개최국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라도 해도 될 만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극동아시아까지 모든 지역에 직항편 항공이 운영됩니다. 시차적으로도 여러 대륙의 프라임타임 중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320만 명이 프라임타임 중계를 시청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카타르와 한국의 시차는 6시간입니다. 만약 낮 4시 경기라면 한국에서는 밤 10시에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국가정보입니다. 걸프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바짝 붙어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는 260만 명이고요. 동에서 서로 80km, 남에서 북으로는 160km입니다.
Its size allows for the most secure, sustainable, and connected FIFA World Cup ever for players, FIFA, and fans. 대회는 도하 인근에서 열리기 때문에 역대 대회를 통틀어 가장 컴팩트한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부대 시설들이 도하 시내에서 불과 20km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팬페스트는 도하 시내 4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이 이용할 베이스 캠프는 총 41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he innovative and compact FIFA cluster will benefit the entire football family, bringing everyone closer together. Because of Qatar's small footprint, footballers will benefit from being able to live and train at the same places throughout the tournament. 도하 지하철은 지난 2019년 3개 노선을 연거푸 Smart 개통했습니다. traffic management will make it easy to get from place to place, thanks to Qatar's connected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총 37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요금은 1리알입니다. 대회를 위해 도하 시내 총 길이 무려 900km에 달하는 신규 도로를 뚫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 개선 덕분에 차량을 이용할 경우 경기장 거리는 최소 30분, 최대 1시간에 불과합니다. They can easily attend 2 matches in a day, with plenty of time left over to go to fan zones, explore Qatar's many attractions, and enjoy Qatar's world-class dining and hospitality. 카타르의 계략적 지역 구분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알라얀, 알와크라를 다른 지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t the center of the 2022 FIFA World Cup Qatar are the ultra-modern stadiums and their surrounding precincts, each a stunning architectural statement in its own right. 도하에서 가장 먼 경기장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알코르에 자리한 알바이트 스타디움입니다. 경기장 규모입니다. 8만석인 루사일 아이콘 스타디움, 6만석인 알바이트 스타디움을 제외한 모든 구장이 4만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몇몇 구장을 멋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eflecting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Qatari culture, fascinating shapes and forms uniquely define each stadium.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에 쓰일 경기장 모두 친환경 콘셉트에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대단히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몇몇 경기장은 대회 이후 철거해 지역 내 대형 커뮤니티 시설로 쓰거나 자재가 필요한 저개발 국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물 그리고 에어컨 냉각수는 시내에서 사람들이 사용한 물을 가공해 재활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팬들의 관심을 가장 모으고 있는 에어컨 스타디움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단순히 시원한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까지 가동한다고 합니다. 온도는 대략 24도에서 28도라고 소개하는데 실제 뛰어본 선수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에어컨 냉각수는 재활용물이며 시설 역시 대회 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To weave venues into the urban fabric, multifaceted precincts have been designed to become vibrant parts of their communities. As hubs for culture, business, education, and recreation, these precincts form another vital legacy of the tournament.
As the Gulf nation opens its doors for the 2022 FIFA World Cup, there will be a world to discover beyond football. That includes countless attractions, nature, culture, and much, much more. But of course, in 2022, the focus will be squarely on football. Fan zones will provide family-friendly spaces for everyone, bringing people together from across the world, creating an electric atmosphere of festivity and jubilation. Then there's the ultimate experience, attending a FIFA World Cup match, cheering, singing, applause, anticipation, and excitement, all filling the air and flooding the senses, all in tandem as the stadium becomes the beating heart of global football. The 2022 FIFA World Cup Qatar is the story of a dream becoming reality. The story of creating a legacy for today and tomorrow, powered by Qatar, its people, and their pioneering spirit. Renewable energy and a reduced carbon footprint, modular stadiums and mixed-use precincts, new infrastructure for local communities. It is a legacy that will benefit the host country, ushering in a whole new era of sustainable huma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But the benefits will not be limited to Qatar. By bringing people together,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nd setting new standards for future tournaments, the 2022 FIFA World Cup Qatar will change the country. 이상 카타르 월드컵 준비 상황을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